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이네요. 5월 하면은 장미의 계절이죠. 음, 만물이 완전히 이제 소생을 했고 그야말로 화창한 봄날이 펼쳐지는 이제 가정의 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5월 1일은 이제 시작하는 달로 바로 The First of May, 그러니까 5월의 첫날이 어, 그 노동절이라고 이제 흔히 지칭을 합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이제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데 옛날에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변하고 좌파 정권이 몇 번 들어서더니 그렇게 변한 것 같은 느낌인데, 어, 5월 1일이 이제 근로자의 날이 됐어요. 근데 이제 5월 1일이 이제 근로자의 날, 노동절 하면은 뭔가 그 투쟁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가고, 흔히 그 이제 일본에 이제 옛날에 그 춘투라는 게 있었죠. 춘투. 그러니까 봄에 이제 투쟁을 한다 해갖고 임금 인상을 이제 요구하고 하는 그런 그 노동운동이었죠. 일본 발음은 슌또입니다. 슌또.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 갖고, 우리는 임투라고 그랬죠. 임금투쟁.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뭔가, 그,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어떤 그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그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투쟁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로 시작하는 달이 이제 돼버린 거나 다름없이 없다고 이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장, 가정적이어야 될, 그리고 가장 서로 온화하게 부드러운 얼굴로 마주대해야 될 그 계절에 우리가 첫날부터 보는 그 투쟁이니 뭐 이런 어떤 그 강한 이미지 그런 그런 이미지의 날로 시작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5월 1일은 그 뭐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그 5월 1일에 얽혀 있는 사연들이 또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정다감한 그런 또 글쎄 가정적이라고 얘기해도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뭔가 좀 애틋하고 풋풋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모아갖고서 이제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하여튼 오늘 5월 첫날을 맞이해서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근로자의 날을 비롯해서 레이버데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5월 1일은 이제 레이버데이라고 이제 통상 얘기하죠. 이제 우리말로 근로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인데 뭐 혹자들은 이제 노동절이라고도 부르죠. 노동하면은 뭔가 그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근로자의 날 그러면은 이제 뭐 그 훈훈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갖고서 이제 노동절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노동절이 됐든 근로자의 날이 됐든 그 워커 일하는 사람들 그 어떤 그 복지나 편의, 그다음에 어떤 급여 뭐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하겠지만은 일단 뭐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면 이제 근로자가 이제 하루 좀 어, 유급 휴가로 편안하게 이제 쉴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의미도 갖고 있죠. 뭐 그런 날 뭐 행사를 한다든가.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크면은 이제 시위를 한다고 그 서울 착한 도시를 마비시키는 그런 그 행위를 많이 이제 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뭐 근로자들을 우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정말 어떤 때는 그 쳐다보는 게 짜증스럽고 속상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 5월 1일이 이제 레이버데이인데 이거를 레이데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죠. 일단은 레이버데이가 5월 1일이기 때문에 The First of May죠. 그러니까 5월의 첫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음악을 잘 몰랐었는데 그 작년 5월 1일이었습니다. 이제 충청북도 이제 진천, 제 고향 바로 옆입니다. 진천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ROTC 이제 동기 김영선 목사께서 어 제가 이제 5월 첫날이 돼서 메이데이 즉 그 레이버데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유튜브 방송을 올리니까 비지스가 부른 The First of May라는 음악이 생각난다고 댓글을 달아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오랜만에 다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좀 뭔가 좀 감상에 빠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 음악을 들어보면은 그 어린 시절에 마음에 두었던 사람을 엄청 그리워하는
그런 그 애타는 심정을 그 이제 노래한 그런 음악이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 순애보를 그린 지극히 그 이제 서정적이고 순정을 노래한 그런 애틋한 감정의 표현을 담은 그런 아름다운 선율이 그 이제 노래죠. 그 느낌이 꼭 그 황순원의 그 소나기에 나오는 그 소년의 마음과 같은 그런 이제 어 감정이랄까? 예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인제 그 비지스가 부른 그 더 퍼스트 오브 메이라는 그 음악이 물론 여러 음악이 있는데 그 유튜브 주소를 제가 이렇게 그 하나 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썸네일이 인제 이렇죠. 물론 요 주소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흐르는 그 음악하고 가사 그다음에 그 뒷 배경이라든가 거기에 그 출연하는 어 그 어린아이들 그네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꼭 그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그 소설을 읽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노래예요. 아주 그 듣기도 그 편안하고 아주 뭔가 서정적이면서 추억을 잔뜩 불러일으키는 뭔가 애틋하고 애절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 음악입니다. 한번 좀 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그 언제나 인제 그 우리 동기들을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사실 많은 사랑을 주십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의 그 어떤 사역이라고 할까? 사역이죠. 뭐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하여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 건강하게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를 동기 한 사람으로서 친구의 한 사람으로서 인제 기도를 그 드립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레이데이라고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와이에서는 5월 1 일을 레이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와이 컬스라는 이제 그런 그 어떤 음반이 있는데 1941년 데카 레코드에서 발매되었고 하와이 음악을 수록한 컴필레이션 음반이다라고 하네요. 컴필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편집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 음악을 놓고서 이 그 레코드의 어떤 그 레코드가 갖는 그 아이덴티티라고 할까? 거기에 맞는 음악들을 골라서 인제 수록을 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음반에는 해리 오원스가 부른 노래가 디스코 1에 있고 그다음에 빈 크로스비 노래가 디스코 2에 있고 프란시스 랭포드의 딕 맥킨타이어의 백보컬 노래는 디스코 3 그다음은 디스코 4에 있고 그다음에 딕 맥킨타이어의 노래는 디스코 5에 녹음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1940년 2월 19 일에 그 녹음된 디스코 5 전체적으로 그 8 번째 분명히 이 Mayday is Lay Day in Hawaii라고 하는 제목의 그 음악입니다. 즉 하와이에서는 메이데이 그러니까 5월 1 일을 레이데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공명에 나와 있듯이 5월 1일 하와이에서는 레이데이라고 한답니다. 자 하와이 멋있는 섬이죠. 정말 그 평양 한가운데 딱 그 외롭게 떠 있는 그 섬인데 미국의 그 50 번째 주가 되겠습니다. 하와이는 인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활동을 하셨던 그 무대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1980 년대 인제 미국으로 이제 형님이 유학을 떠났는데 뭐 형님, 형수님 그리고 인제 조카들 이 거기에 인제 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1987년 3월 달에 미국을 출장을 갔다 돌아오면서 하여튼 그 비행기 표를 바꾸느라고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뭐 막 음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약을 하고서 뉴욕 가서 칼 오피스를 쫓아 갖고 바꿔 갖고 겨우 그 타고서 다시 인제 하와이로 인제 어 이제 갔었죠. 자 그때가 인제 3월 초였습니다. 3월 한 10 일에서 14일 고 사이쯤 됐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짧은 2박 3 일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하와이에 도착한 게 오후였는데 그다음 날 하루 쉬고 그다음 날 오전에 떠났으니까 짧은 2박 3 일이죠. 2박 3 일은 2박 3 일인데 정말 뭔가 하와이를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거는 인제 그 가운데 날 그 하루였었죠. 인제 첫날 오후에 인제 하와이 공항에 도착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인제 공항에 마중을 나오셨더라고요. 그때 인제 제가 내리니까 그 꽃 목걸이를 이렇게 딱 걸어 주는데 그게 바로 레이라고 하네요. 꽃 목걸이가. 어 하여튼 뭐 하와이를 가면은 인제 그런 걸 다 그때 당시엔 지금도 걸어 주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인제 그 꽃 목걸이를 걸고서 인제 찍은 사진도 인제 있고 그런데 워낙 오래돼서 지금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다음 날은 인제 하와이 전체를 인제 일주를 했죠. 그 형님 차를 타고서 인제 한 바퀴씩 돌고 뭐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 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제 그날 오후 늦게 인제
시어스토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거기에서 인제 쇼핑을 하고 인제 형수님하고 조카들은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인제 하여튼 형하고 둘이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요. 사실 뭐 형이 유학을 하는 입장에서 인제 돈도 없었고 뭐 참 그러나 인제 또 어떻게 인제 또 음 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제 술을 이제 많이 마셨는데 하여튼 굉장히 과음을 했었던 거죠 제가. 인제 마지막 날 인제 점심때쯤 인제 서울행 비행기를 타는데 그냥 저는 이코노미를 끊었었는데 퍼스트 클래스 1 등석을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보딩 패스를 주는 아가씨였는지 아주머니였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뭐 잘 봤는지 그때 인제 자리가 났으니까 인제 1 등석으로 이제 한 명인가를 올려주는데 저를 올려주더라고요. 그 덕분에 1 등석을 그때 처음 타 봤습니다. 좋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 그리고 의자도 뭐 편하죠. 의자도 크고. 근데 인제 오다 보니까 옆에 보안요원하고 같이 인제 제가 앉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무슨 뭐 외사과 같은 형사였던 것 같은데 음 뭐 그 이후에 뭐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인제 보안요원하고 같이 쭉 오는데 제가 뭐 워낙 전날 술을 많이 마셔 갖고 아무튼 그래도 편안한 의자 1 등석에 타는 바람에 편안한 의자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고서 인제 깼어요. 근데 잠을 깨고 났는데 뭔가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마음이 후련한 것도 아니고 뭐 괴로운 것도 아니고 뭔가 표현할 수 없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육체적으로도 물론 숙취 때문에 인제 괴롭고 힘들었지만은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으로 뭔가 표현할 수 없이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이영만리 타국에서 인제 형을 만났었는데 또 이제 형수와 조카들을 만났었는데 그때 그렇게 헤어지는 게 굉장히 슬프고 아팠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 음 지난달에 내셔널 시블링스 데이 그러니까 형제 자매 날이 있었는데 그때 뭐 그런 거겠죠. 형제 자매 간의 어떤 느끼는 그런. 근데 그것도 또 정말 유학 생활이기 때문에 모든 게 불편하고 풍족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참 인제 이 형제라는 건 같은 피를 나눴기 때문에 어 이게 저희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던 천륜 아닌가. 천륜. 하늘이 맺어 준 인연이기 때문에 음 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사실 뭐 피 한 번 안 섞인 남하고 만났다 헤어질 때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그때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은 이제 제가 나중에 아들 녀석을 미국에 인제 유학이라는 명분으로 띄워 놓고 돌아올 때 또 그런 걸 느꼈어요. 정말 참 가족 간에 그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투비 파티드죠. 그러니까 이 갈라지는 거. 이건 정말 그냥 '힘들고 괴로운 거다.'라는 그런 경험을 저는 살면서 이제 몇 번 했습니다. 물론 인제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뭐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인제 어떻게 인제 형수님이 몸이 좋지 않으셔 갖고 인제 작년에 인제 돌아가셨고 이제 조카들도 다 커서 인제 사인이 됐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부모님도 모두 인제 다 이제 돌아가셨죠. 네. 형님이나 저나 이제 머리털도 다 빠져버린 이제 황혼길에 이렇게 서 있는데 뭐 저도 저지만은 형님께서 건강하게 노후를 잘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좀 가 봐야 되는데 참 예 사는 게 뭔지 참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인제 5월 1 일은 인제 근로자의 날이죠. 노동자의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로 5월 1 일이다. 뭐 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전에는 3월 10 일이었는데 1994년 5월 1 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전에는 3월 10일 날 인제 행사를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5월 1 일로 바뀌었더라고요. 노조단체 등에서는 이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두기로 원하지만 노동절은 왠지 모르게 전투적으로 좀 느껴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오늘 근로자의 날 노동절을 맞이해서 근로자 여러분들 정말 모두에게 편안한 휴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인제 이런저런 이제 영화 감상을 물론 인제 아주 압축해 놓은 그런 것들이죠. 장시간 뭐 1 시간 2 시간 영화 볼 시간도 없지만은 그래서 한 뭐 15 분이나 20분 정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것을 인제 보다 보니까 이 레이버 데이라는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노동절에 관련된 뭐 이 영화인가 하고 인제 한번 봤는데 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뭐 그냥 가슴을 울리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왜 제목을 그렇게 레이버 데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하고는 정말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제목이 레이버 데이입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안쓰럽고 굉장히 애틋해요. 또 그리움이 잔뜩 배 있기도 하고 또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영화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재미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이 영상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꼭 감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연기파 배우인 그 케이트 윈슬렛하고 조슈 브롤린이 인제 출연한 그런 이 영화인데 정말 그 몰입감이 지극히 넘쳐 흐르는 그런 영화예요. 음 뭐 레이버 데이, 근로자, 뭐 노동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왜 레이버 데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5월 1 일은 인제 음 뭔가 노동절하면 전투력으로 가득 찬 날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뭐 그런 날이 꼭 될 필요는 없잖아요. 진짜 아주 그 성스러운 그 근로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 근로자들이 서로 애틋하게 아껴주는 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유튜브 주소는 바로 이 요 두 사람이 출연한 레이버 데이라는 그 영화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뭐 어찌 됐든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저거를 플레이를 누르지는 이제 못하고요. 하여튼 그 저 그러니까 비지스 음악과 그다음에 이 영화를 그 주소를 제가 노트에 링크를 이렇게 걸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냥 가슴을 울리는 정말 5 월의 첫날 가슴을 울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전혀 그 근로 뭐 노동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네 이상 5월 1 일에 얽힌 몇 가지 사연들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과 나눠 보았습니다. 네 뭐 아주 즐겁게 보시고 장구치고 나가고 있네요.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